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필사하며 글쓰기를 배우고 글을 잘 쓰는 능력과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조던 피터슨. 글쓰기가 스펙인 세상이다. 학교를 졸업하면 글쓰기가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직장이든 모임에서든 끊임없이 글을 쓰는 상황을 마주하고 산다. 가끔은 인터넷에서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온전한 자신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늘 그런 방법이 통하지는 않는다. 직장이 아니어도 조직이나 모임에서 생각을 나누고 써야 하는 일은 여전히 많이 생긴다. 살다 보면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은 의외로 많다. 생활 속에서 써야 할 일들은 계속된다. 그런데 글을 쓴다는 건 여전히 부담스럽다. 내 생각을 담아내는 일은 그 자체로 큰 과제다. 글 쓰는 게 필요한가 할 수도 있다. 글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게 담겨 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온전히 드러난다. 인터넷에서 가끔 무례한 글들을 보기도 한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보지 않아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책 한 권을 읽고 그 느낌을 정리하기가 힘들지 않은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 주는 것은 글쓰기밖에 없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이력이나 대학 졸업장보다 글쓰기가 우선인 것 같다. 일상에서 제대로 글쓰기라는 것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종일 온갖 댓글과 카톡의 대화가 이어진다. 그건 쓰는 게 아니다. 그저 자신의 목소리만 여기저기 알리기에 바쁘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들로 몸과 마음의 피로만 더해진다. 그 많은 정보를 그저 읽는데 시간과 체력을 소비하고 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 어떻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글쓰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글을 쓰려면 읽는 게 먼저다. 다양한 책을 읽는 게 쓰는데 도움이 된다. 책을 읽으면서 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많이 모아두어야 한다. 책을 읽다 보면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문장을 만나기도 한다. 우연히 발견한 그 한 줄로 인해 괜히 즐거워진다. 나를 일깨우는 문장, 정신이 번쩍 드는 문장을 만나는 기쁨 때문에 계속 책을 들게 된다.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을 만나면 놓치기 아까워서 독서 노트에 기록해둔다.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에는 얼마나 멋진 문장이 많은지. 좋아하는 문장이 많아서 쓰는 시간이 즐겁다. 그 문장들 덕분에 힘을 얻는다. 시를 읽다가도 좋은 구절이 나오면 잠시 멈추고 반복해서 읽어본다. 여유가 있으면 시를 필사하면서 그 여운을 간직해본다. 어쩜 이렇게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했을까 싶다. 외우는 게 제일 좋지만 갈수록 기억의 한계를 느낀다. 그나마 윤동주의 서시와 천상병의 귀천은 아직도 줄줄 외운다. 지칠 때 시의 아름다운 구절들은 마음을 촉촉하게 해준다. 방황할 때 길을 보여주는 책 속의 문장들 덕분에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잡고 한 발짝 용기를 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힘이 되는 문장들을 쓸 수 있을까?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쓰는 것이 답이다. 많이 읽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좋은 글이 나온다. 그 중에 책을 읽는 건 하겠는데 쓰는 일이 제일 어렵게 다가온다. 근육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듯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이제까지 안 했으니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다. 소설이야말로 글쓰기에 훌륭한 교재다. 풍부한 낱말과 비유가 있고
세상의 이치도 담겨 있다. 자세히 뜯어보면 글을 잘 쓰는 테크닉도 있다. 글쓰기 관련 서적 5권을 읽는 것보다 잘 쓰인 소설 한 편을 뜯어보며 읽어보는 게 좋다. 윤태영, 글쓰기 노트. 글쓰기 연습으로 필사만 한 게 없구나. 무슨 책을 어떻게 써야 할까 싶어 찾아봤다. 소설이 글쓰기에 좋은 이유는 많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름다운 문장을 보며 감탄할 때마다 필사를 해야겠구나 마음이 움직였다. 따라 쓰다 보면 그들의 문장이 내면으로 스며들어 마음에 드는 한 줄이라도 쓰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심코 대학 때 쓴 노트가 눈에 들어왔다. 프랑스어를 전공했는데 그때도 필사를 했다. 졸업하기 전에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할까 하다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한 권을 베껴 썼다. 노트 표지에 지팡이를 든 어린 왕자 그림도 그렸다. 내용은 대충 알지만 사전을 찾아가며 일일이 적는 건 고된 작업이었다. 나중에는 사전 없이 그저 옮겨 쓰는 데만 몰두했다. 밤마다 힘든 상황을 견디며 써나갔다. 그림까지 그리면서 열심히 필사했다. 기간이 정해진 졸업작품도 아니고 그저 혼자 하는 즐거움이었다. 피곤해서 건너뛰고 싶은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계속 써나갔다.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렸다. 한 권을 다 쓰기까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졸음을 이기며 밤마다 필사하던 그 시절이 가끔 떠오른다. 정성을 쏟은 시간 때문에 그 노트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한 권의 노트 속에는 단지 글씨만 있는 게 아니다. 노력의 흔적과 책상 앞에 앉아 씨름하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매번 노트를 펴는 과정을 통해 약간의 인내심을 배웠다. 소설가 조정래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필사는 꼭 필요한 연습이다. 필사는 정독 중에 정독이다 라고 했다. 필사를 하고 소리내어 읽는 과정을 반복하면 저자의 생각과 문장 속에 담긴 사유를 관찰하게 된다. 문장을 쓰고 생각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통해 자기만의 생각이 만들어진다. 명문장을 필사하고 사유하는 과정이 자연스레 글쓰기로 연결된다. 무슨 책으로 필사를 하면 좋을까? 소설가 신경숙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여러 단편들을 필사했다고 한다. 역시 뛰어난 문장에는 이유가 있었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비롯한 책을 필사했다는 내용을 보았다. 고민하다 조세희의 소설을 선택했다. 제목은 알고 있었지만 읽어보지 않았기에 쓰면서 문장까지 익히고 싶었다. 시간과 분량을 정해두고 매일 한 쪽씩 쓰는 일도 쉽지는 않았다. 주로 아침에 필사를 했다. 잠이 덜 깬 시간에도 피곤한 밤에도 썼다. 도저히 시간이 안 날 때는 외출할 때 들고 나갔다.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쓰기도 했다. 이상하게 밖에서는 집중이 잘 되었다. 흘려보내는 시간에 무엇이든 쓰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들었다. 자투리 시간에 하는 필사는 기분 전환에 좋았다. 바쁜 일들 속에서 잠시 필사를 하며 쉬어간다. 일명 필멍이라는 말처럼 멍 때리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마음도 평온해진다. 때로는 팔도 아팠지만 그날의 정한 분량을 꾸역꾸역 채워나가는 재미가 있었다.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썼다. 손을 움직이는 것도 작은 노동이다. 그저 문장을 손으로 적는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생각 없이 그저 옮겨 적기만 할 때도 있다. 중간에 그만두려니 써온 게 아깝기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다. 문장이 꼭 기억에 남지 않더라도 내가 쓴 문장들은 내면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노트를 덮는 순간 끝에 가서야 깨달았다. 쓸 때는 정작 모른다. 시간과 함께 점차 글쓰기 근육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중간에 멈추었다면 그 순간도 오지 않았겠지. 삶에는 끝까지 가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글쓰기도 그렇다. 인내하고 끝까지 썼을 때 비로소 느낌이 온다.
지금까지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엔다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